네, 5회차 강의, 제가 또 강의라고 그랬네요. 5회차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푸른산호초입니다. 네, 유튜버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래도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을 위해서 미리 포지셔닝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11시 반이 넘어서 또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도 되게 마르고, 음, 그래도 오늘이 또 역사적인 5회차 아니겠습니까? 5회, 어, 예. 글씨를 예쁘게 써야 돼요. 다시. 이게 책상이랑 저하고 배치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써져요. 그래서 좀 이걸 양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회차. 예. 사실 오늘 그 녹화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죠, 녹화. 그런데 저하고 약속이었잖아요. 제 스스로와의 약속. 그래서 잠을 늦게 자더라도 저는 녹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컴퓨터를 켰고요. 아직 머리도 다 안 말라가지고 지금 네, 물도 흐르네요.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양해만 해달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자, 오늘이 그거네요. 불금이죠? 불금. 여러분들 일주일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밖엔 이렇게 벚꽃들이 엄청 예쁘게 폈어요. 네, 벚꽃도 보시고 계시죠? 네, 근데 이 벚꽃과 함께 미세먼지가 항상 같이 오잖아요. 아, 참, 이 언제쯤 해결될지. 네, 요즘 좀 비도 잘 안 오고요, 비. 그래서 많이 가물다고 하네요. 비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아무튼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네, 순식간이네요, 정말. 음, 이런 이야기 뭐 하지 말고. 자, 한번 봐볼까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 지금 계속 이 정의라든가 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현성님과 이여름님께서 이제 작성을 하셨나 봅니다. 음, 볼게요.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 서비스 디자인, 개념 및 산업의 발전. 자, 서비스 디자인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이게 18세기 분이잖아요. 저는 또 18세기라고 해서 180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790 몇 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경제학자세요. 정확한 일자는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17세기 아니고 1700년도 사람이신 거죠. 이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 우리 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아니, 이분께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은 뭔가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뭐 후수적인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린 후순위라고 봤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죠. 간접적인 것으로 인식했는데 주요한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로 주는 것, 직접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진 않다. 그래서 현재는 뭐 70%에 상회하는 굉장히 거대한
우리나라도 네, 있고 산업통계 분석 시스템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다음에 넘어갔나? 네. 산업 측면의 변화. 이거는 어제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게 저장이 안 됐네. 음, 여기가 현재 65페이지. 왜 65페이지까지 가 있어? 음, 아, 이게 또 여기서 마우스를 스크롤링 하면 금방 훅 지나가 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그랬구나. 아무튼 이건 어제 봤던 내용이라서 필기가 어제 저장이 안 됐었나 봐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인더스트리얼 펌의 개념, 산업공학에 대해서 나왔고,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좋죠. 티어리 섹터 1차가 약간 재료 같은 거, 2차는 거기에 대한 가공, 3차가 서비스다. 그래서 지금 3차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여기 4차, 5차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4차가 정보 서비스, 5차가 휴먼 서비스 이렇게 엇다되고 있다. 어제 봤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이렇게 경제 서비스 아세트 이런 식으로 봤었고, 우리나라 이런 통계치 어제 봤었죠. GDP 대비 굉장히 낮았고, 서비스 품질, 프로세스 관리 좀 커서 이렇게 되구나. 서비스 라인, 이것도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두 가지 기본 방법은 생산 라인 방식, 서비스 라인 방식이 있다. 생산 라인 방식은 프로덕션 라인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제조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가정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같은 느낌. 서비스 라인은 성격과 목적 면에서 제조 공정과 다르다고 가정하며 효용성보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족도가 여기서는 포인트네요. 그래서 고객과의 접촉이 중요하고 이런 것도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가 좋아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서비스 비즈니스, 여성거래 등의 발전으로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 과학, 서비스 이노베이션. 여기는 어제 안 봤던 것 같은데 온디맨드 그런 것 같고, 기술 혁신, 서비스 분야의 기술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번 이거 봐볼까? 서비스 비즈니스가 이제 도래하게 됐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 사이언스, 모든 서비스를 과학의 대상으로 간주, 당연히 사이언스 과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학제적 신학문 분야, 과학. 그리고 IBM 연구소 주연 온데맨드 기술 혁신이, 서비스 혁신은 혁신, 핀란드 연구소에서는 상호적인 측면, 거의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봤고, 엔지니어링도 봤었죠. 그다음에 차별성, 점점 SSME도 봤었고요. SSME가 서비스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과학, 그리고 이거는 관리, 경영, 이거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SME. 이거 알아놓으면 좋겠죠. 서비스를 혁신하는 학문 중 총칭해서 이 서비스 사이언스하고 경영,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의 학문을 총칭해서 SSM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알아놓으면 교양으로도 괜찮잖아요. 이러한 분야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거죠. SSM은 서비스의 서비스 부분에 용어 정도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SSM이 기존의 서비스 핵심 방법은 생산성, 효율성, 품질 개선, 공급자 중심의 혁신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사이언스,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서비스 디자인 차별점 감성, 심리, 경험에서 약간 인류학적인 있고, 디자인 산업 측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산업 규모가 제품 디자인이 엄청나게 클 거고, 서비스 디자인도 역시 규모가 상당하네요. 공간 디자인도 상당하고. 2018년도였구나. 2019년도는 얼추 비슷하게 가네요. 디자인 매출액이 서비스가 더 크네요. 매출액이. 좀 특이할 점이 부가가치율이 제품 디자인보다 서비스가 훨씬 더 높네요. 네, 경제적 가치가 거의 한 2배 이상 되네요. 2배 이상.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통계조사 특정 분야에서 디지털 툴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네. 이 그림이 좀 생소한데요? 어제 여기까지 했나 본데요? 통계조사로 즉 특정 디자인 분야의 성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툴,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 분야가 발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제품, 시각 정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경험 디자인 등 모든 분야가 함께 발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율이나 경제적 가치 등이 높은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기술 발전에 따라 디자인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망이 밝죠. 서비스 경험 디자인 분야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게 300%? 300%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확대를 딱 숫자로 여기 있네요. 딱 303%. 참 숫자는 안 들어가네. 아쉽네. 숫자가 타이핑할 수 있으면 딱 맞출 수 있는데 300 안 들어가요. 그건 뭐지? 이런 기능들 하나씩 다 만져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확대 축소? 이렇게 이걸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네요. 드래깅으로. 저는 이런 거 눌러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 빅데이터, 헬스케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다 화두들이죠. 얘네들 창업 분야이기도 하고. 그쵸. 여기서 빠져있는 게 있을까요? 헬스케어, 바이오 제가 생각했는데 헬스케어가 좀 바이오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무인 운송수단, 사물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여기 핀테크가 없는 것 같은데? 핀테크. 핀이 이건가? 이 핀인가? 갑자기 또 헷갈리네. 네. 이런 것도 우리 네이버라든가 챗 GPT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되나? 네. Finance and Technology를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가 맞겠네요. 그래서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있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수력, 전기력.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조립, 전기. 3차는 자동화, 컴퓨터 자동화. 4차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마케팅적 전략,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성일 뿐 혁명적 비판이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현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하는 특징을 보이며 디지털화 및 지능화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런 거 독일 친구들이 잘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왔던 건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게 오게 되는 계기는 진짜 이게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밴드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대역폭. 나중에 설명드릴 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넷 of everything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인터넷 그거는 IOE이고 인터넷 of thing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디바이스에 D라고 쓸게요. 디바이스에 랜카드 같은 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랜카드. 그래서 어떤 이런 서버하고 얘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제 우리 휴먼 사람들이 이 디바이스의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와버린 거예요. 이 IoT도 여기에 이제 센서들이 MIC라고 하나? 굉장히 작은 센서들이 상당한 기능을 갖고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MCU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요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잖아요. 잠깐 카메라가 또 고장이 났었어요.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 얘는 왜 이렇게 또 커졌지? 네, 이게 고장 나가지고 제가 재설치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러버렸네요.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하늘의 뜻인 걸로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여기까지 했었죠. 웨어러블 이게 맞나? 착용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가? 왜, 아닌데. 헷갈리네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이걸 사람한테 사실은 기계에 먼저 착용을 했죠. 이런 기계에다가 이런 센서들을 단 거예요. 디바이스들을. 예, 이런 디바이스들을 달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것도 무선으로. 그래서 여기 서버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휴먼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IoT, Internet of Things. 그리고 이걸 여기서 오는 데이터의 양이 되게 많겠죠. 데이터가. 되게 많은 데이터가 올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빅데이터.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24시간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중첩된단 말이죠. 중첩.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얘네들은 데이터가 대부분 비슷한 데이터가 올 거예요. 뭐 여기에 나사가 하나가 있고 다음 데이터는 뭐 나사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 들어와서 별 차이 없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했을 땐 이렇게, 다른 디바이스를 했을 땐 저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그걸 사람이 다 관리하기 걸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린 겁니다. 알고리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딥러닝. 예. 결국 AI는 빅데이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산업혁명이 거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큼의 기술적 진보가 확인이 돼서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가 생기겠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생기겠다. 예.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배우기로는 여기 대량 생산이잖아요. 이게 항상 제조업은 주문 생산 그리고 소량 생산을 어떻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게 사실 화두예요. 그러면 재고가 없으니까 판매되는 만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제조업의 화두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지겠다. 예. 3D 프린팅이랑 다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노 기술도 그렇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약간 좀 다른 얘기.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역폭이라는 게 이 디바이스들이 보내주는 데이터의 양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양을 한 번에 훅 받아버릴 수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다. 예. 결국은 그 코인이라는 것도, 예? 이 GPU라는 게 있어요.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이 지포스라든가 엔비디아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픽 카드. 그리고 칩, IS 칩. 꼭 그래픽 카드만 만들진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3D 게임을 위해서는 되게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3D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막대한 데이터를 이 막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것도 뭐 병렬 연산이든 뭐든 막 이렇게 붙이든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고 뭐 이런 기법으로
이 GPU를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AI가 돼버린 거야. 이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 이 막대한 데이터를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돌리는 게 딥러닝인데, 이러다 보니까 GPU를 연결해 놓으면 AI가 되는 거예요. GPU를 연결하면. 그래서 이 챗 GPT가 이 GPU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애가 여기서 데이터가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5조 개의 아티클, 뭐 그런 도큐먼트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인간의 뇌가 그 시냅스, 뉴런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이 신경망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GPU로. 신경망. 인간의 뇌를 모방해 가지고. 근데 인간은 망각을 하는데 얘는 절대 망각을 하지 않잖아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발전에 의해서 이게 인더스트리얼 4.0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죠. 인간의 노동력이 정말 1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저평가 받게 되게 생겼어요. 굉장한 지식 노동조차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아직도 의사 판검사만 찾고 계시고 공부 열심히 해야 먹고 산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이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세상을. 이 챗 GPT가 막 미국의 변호사 시험인가? 이런 거 그냥 막 통과해버려요, 얘네들이. AI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인간하고. 이세돌 구단보다 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많아봐야 10명 이내일걸요? 여러분들이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다? 전 세계 10명 정도밖에 못 이겨요, 그 사람을. 근데 GPT가 아니고 알파고. 알파고가 4번인가를 이겼잖아요. 한 번 져주고. 이거 한 번 져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져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은 이길 수조차도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옛날처럼 공부를 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 정도야 가능하지만 점점 어렵게 될 겁니다. 대량 실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돈을 받아야 소비를 하고, 그래야 회사가 또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자국에서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부에서 돌면 계속 이게 몬도가는 문어가 자기 다리 뜯어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타국에 있는 리소스를 끌어와야 돼. 예. 그래서 여기에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노동이 뭐예요? 서비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비스. 예, 그것도 창의력이 엄청나게 가미돼. 엄청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나라 산업을 뺏어올 겁니까? 재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이 보다 많은 경험과 휴식을 해야만, 그리고 워라밸이라고 하죠. 자기 개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어떤 능력을 담보해줘서 이 사람이 창의력이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근무하네, 뭐 3일 근무하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또 이걸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예. 엄청난 반도체 공정에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막 1년에 몇십 조, 몇백 조를 버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그 뒷단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있죠. 뭐 법률, 매니지먼트, 뭐 휴먼 리소스. 실제로 여기에 투여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기계가 하니까.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람이 투여가 되나요? 가스 한번 잘못 마시면 바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 됐다.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내일 또 쉬니까, 금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1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21년 세계적 기술 트렌드, 정부도 디지털 및 클라우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클라우드로 전환 가속화가 되고, 제조, 소매, 유통업체. 이거 녹화 잘 되고 있군. 예. 계속 제가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집에서 자기 전에 그것도 하는 컨셉으로 하고 있어서 복장도 좀 이렇고요. 사실은 잠옷 입고 잠옷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더 익숙해지고, 저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라도 생기면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제 일단 1차 목표예요. 같이 함께. 그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한 밑거름이다, 지금이. 제가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예. 목소리 톤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발음이라든가 혹은 카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중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적성에 안 맞아서 포기하면 다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화질, 뭐 보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테스트라서 좀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뭐 대본 스크립트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공부니까. 공부에 무슨 연습이 있어요. 이게 연습이지. 그래서 제조, 소매, 유통업체 등은 공급망을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동인으로 삼아 전환을 모색함. 제조, 소매, 유통업체 등 공급망을 고객 중심. 이게 제가 대학원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 약간 이것과 서플라이 체인. 네. 그래서 되게 익숙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좀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구현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를 딱 하시면 아주 새벽에 막 갖다 주고 그런 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백단에
그런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적, 수학적, 논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을 동인으로 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딱 떨어지게끔 상품이 제한되고 구매를 했을 때 거의 뭐랄까 베리어가 거의 없는 상태. 베리어. 아, 이게 영어를 너무 많이 까먹었다. 베리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까먹었네요.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 네, 찾아봐야지. 음. 저는 여기에 이 번역기를 바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음, 장애. 네. 그러면 여기 있네요. 바리케이트. 여기 베리어는 없는데 옵스터클. 이런 것도 동의어들을 보여주네요. 베리어. 아마 이거겠는데요. 응? 아, 이게 올라가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맞네요. 베리어. 예. RRIER.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 되죠, 뭐. 요즘 인터넷 세상인데. 네. 이게 또 뭐랄까, 구글 번역기의 폐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과 간혹 비즈니스 메일을 주고받는데, 그냥 번역기 씁니다, 구글. 예전에는 이런 거 막 전문 번역가들에게 A4당 얼마 주고 맡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구글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챗 GPT 장난 아니에요, 진짜. 챗 GPT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좀 또 띄워놨죠. 챗 GPT. 음. 이 챗GPT is at capacity right now. 이게 제가 챗GPT가 사용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이 다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용량이. 지금은 보여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한 달에 2만 원인가 내면 좀 더 프리하게 쓸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문장 넣으면 얘네가 완전 진짜 거의 99% 정확하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챗GPT가. 아무튼 이게 너무 뭐가 복잡하네. 싹 지우고. 맞아. 이 선택이 있었잖아. 얘네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딜리트 싹 지워지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지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한 정교한 AI와 머신러닝 도입, 고급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기능,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소 등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고급 데이터라는 게 또 무슨 말일까? 고급 데이터 수집? 줘야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데이터에 고급 데이터라는 게 있나? 그건 좀 나중에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 새로운 업무 공간과 근무 경험의 변화. 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유튜브 이 유죠? 유튜브. 저는 그냥 유로 이렇게 이런 게 다 가능하죠. 대면과 비대면의 융합,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DI를 사업의 필수 요소로 다이버시티, equity, inclusion을 DI라고 하고 그걸 필수 요소로 받아들인다. 이게 21년도의 세계적 트렌드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이제 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화두였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속화 및 비대면 업무 수행 방법이 일상화되며 공간을 종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 메타버스, 이게 이제 사실 VR라고 보거나 가상공간입니다. 가상공간. 가상공간. 그런데 메타버스가 아직 잘 이렇게 쉽게 오지를 않고 있어요. 의외로. 근데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요즘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또 만들어 갈 거잖아요. 서비스 산업도 이런 흐름 속에 함께 발전을 변화하고 있으면 미래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AI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유능해요. AI가. 모든 면에서. 그러면 우린 곧 이 친구한테 종속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친구를 관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친구들이 보내준 내용에 이 친구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하고 살고 죽을 겁니다. 암울하죠. 그런 세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지금 무엇인지 정의내리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유효하다. 서비스 모양성, 분성, 성능성, 이질성 등. 이 말은 딱히 잘 모르겠는데 무형, 동시, 소멸, 이질성, 이건 좀 학문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 제품을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한번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리했으면 좀 나올 것 같네요. 어우. intangibility, 무형성, intangibility. in이 부정의 뜻이니까 tangibility. 볼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서비스 그 자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나 그 이후에도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무형성은 서비스 운영과 통제를 어렵게 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 즉 서비스는 무형의 죄화이다.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simultaneity, inseparability, separability,
separability. separate가 분리하다는 뜻이니까 inseparability. 분리하지 않는 simultaneous가 동시하니까 simultaneity. 동시성과 비분리성. 대부분의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순간 시간적 제한에 의해 시장자에 의해 소비가 일어난다. 이게 동시성이네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 물질적 제한은 생산을 먼저 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다른 장소에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 그래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생산과 유통 관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멸성, perish, 이게 없어지다는 뜻이니까 perishability. 영어 공부도 하고 좋네요. 옛날에 막 열심히 외웠던 단어들인데. 서비스는 저장하거나 나중을 위해 비축할 수 없으며 한 번 사용하면 되돌릴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렇죠. 없어진다는 거죠. 서비스는 사용자 또는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제공되지 않으면 구매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크게 서비스 안 받으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비스입니다. 했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날리는 거죠. 이질성, heterogeneity, variability, 변동성. 모든 서비스는 각각 다르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되는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케바케라는 소리죠. case by case. 사람이 다 다르고 제공자가 다 다르니까 이질성. 같은 목적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제공자의 상태나 마음가짐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고객의 개인적 적극과 취향에 따라 느끼는 서비스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표준화를 통해 제품 개발이나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되게 이걸 측정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구현도 어렵고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서비스의 이런 특징 때문에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에도 여러 가지 고객 속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추가로 좀 고객점이에요. Customer Participation. 이게 파티잖아요. 파티. 그래서 커스터머는 고객, 서비스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프로세스에 고객이 참여해야만 하는 것. 고객이 없으면 서비스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양자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서비스에서는 갈등. Lack of ownership, 소유권. 제품은 판매되면 그 소유권이 구매자에게로 이전. 구매자는 제품을 재판매할 수도 있다. 대부분 서비스는 소유권을 이전 수반하지 않아. 한 번 액세스할 수 있을 뿐. 서비스에도 권리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적재산권 문제, 백기지 못 있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은 제조업과 서비스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던 시기에 제시된 것으로 현재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도 변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등장으로 무형, 동시, 소멸성 등 전통적인 특성들이 바뀌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된 개념이 등장하면서 제품과 서비스 특성을 분리할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맞아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휴대폰이나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 서비스, AS범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등이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제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변한다잖아요. 지금 변하고 있는데 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 자체에 대해서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하고요. 60페이지. 오늘 한 80페이지, 70페이지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카메라가 좀 고장난 바람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60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너무 졸리네요, 지금. 저장을 누르고. 네. 아무튼 계속 당분간은 제가 계속 연습을 할 거고 아마
보시는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만회하나 유명해진다면 그때 돌려보기로 지금을 추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남겨놓는 거고, 지우고 싶어질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60페이지 5일 동안 여기까지 왔고, 내용들이 다 이런 거고, 그때부터는 파트 3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그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파트 3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써보고, 파트 1, 2는 대충 한번 훑어보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야 진도가 훅훅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빨리 가가지고 풀어보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씩 점검하면 돼요. 그게 일반적인 자격증을 따는 노하우입니다. 그냥 첫 페이지 다 끝나고 두 페이지, 둘째 페이지 넘어가고, 그거 다 끝나고 셋째 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면 자격증 못 따요. 물론 학원 다니시면 학원에서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딸 수 있죠. 근데 독학으로는 따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지치고. 네. 아무튼 이제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또 내일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카메라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예, 높은 데 있어가지고. 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